오늘이 10번째 강의가 시작되는 날인데 따져보면 한 2달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번 더 강의를 하고 마을 해설사 어떤 강의를 한 4회 더 하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그래서 일단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시나리오, 리포터를 하나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15분.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A4 용지 2장 정도 해서 한 10분 내외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친구에게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렇게 내용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 구성을 우리 마을 뒷산에서 시작해서 어떤 우리 동네 전체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가장 궁금했던 사안이 모든 사람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거를 하나를 주제를 잡아도 되겠고,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해 주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 하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래? 내 사고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어떤 궁금증을 유도를 시키고 그 사람이 또 자기 자아를 발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말을 써야 하는가,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사 자료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를 한번 스토리를 작성을 하시다. 나 이게 궁금해. 우리 동네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료에 안 나올 때는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지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재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우리 시골 사회에서는 음식, 그거는 이 지역민들이 살아온, 태초에서부터 지향했던 지역민들의 정신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고, 또 지명, 또 어떤 문화, 역사, 문화, 이렇게 이제 갈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 해설사 그러면 엄청난 인문학적으로 짜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접근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마을 해설은 어떤 과목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옛날 이야기를 헤쳐서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저는 서울을 잠깐 다녀왔는데 아주 기분 좋게 갔다 왔습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좀 끈적거리긴 하지만 요즘 시국이 어숭숭해서 요거는 제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던 역사관 바로잡기라는 강의 자료였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펼쳐놨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 한반도 내에서 고착되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고가 고착되어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몽골을 갔어요. 봤더니 몽골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도 몽골 사람도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말을 아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광개토 대왕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조상이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럼 임마 이거 우리 고유의 영토고 광개토 대왕은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절대적인 인물인데 너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에 의해서 고착된 사관의 교육을 받았구나. 그 깨달음이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보다 민족 사관 그러면 우리나라 울타리 한정돼서 보면 안 된다는 거. 보다 더 점진적으로 광의적인 사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중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깨쳐야 할 그러면 왜 몽골에서 그 광개토 대왕을 자기 조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 역사적인 관계가 있겠죠. 예전에 고구려 영토만 그렇죠. 우리가 그 만주에 한정되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칭기스칸의 조상이 누구냐? 신라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개구리였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그 고착 사관의 강요를 받은 거죠. 그래서 크게는 제가 7가지 사관을 좀 깨쳐야 한다. 봉건사관,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내 나라 왕이 다스리는 땅만 우리 땅이다. 내 나라 왕이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만 우리 백성이다라는 한정된 지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왕권이면 최고, 왕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왕이니까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왕인 양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화 4대 사관. 모화라는 건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 지구상의 중심 국가, 우리는 아들 관계의 나라, 2등 민족, 이거 역시 중국은 중국이야. 이렇게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극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제 식민사관, 아주 이거 빨리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요즘 언론이고 매스컴, 사회 지도자들의 이게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가 엄청 손실되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서양 4대 사관, 양잿물도 미제가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미제가 아니라 서양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우리 80년대 코끼리밥솥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일본의 갈리리스 코끼리밥솥 2개를 사들고 하는 거예요. 나 코끼리밥솥 좀 하나 사다 줘.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쿠쿠가 세계적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독 4대 사관,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사관. 조선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북어하고 조선놈은 해야 말을 듣는다. 이거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 하수인들이 스스로 자학 사관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습되듯이 생각을 이어온 거죠. 역사 왜곡은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언론 모든 학문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성이 강한가요? 똘끼는 강하지만 주체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난동 부리는 거 있잖아요. 술 먹으면 그냥 파출소 때려부시고, 그리고 술 깨면 가서 그냥 죽으라고 빌고, 이런 것들이 똘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 민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로 나갈 수가 있죠. 전체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얘네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너는 우리 편, 너는 우리 편, 그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국민이 민중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민중이 주체가 아직 멀었어요. 그냥 철새예요. 민중은 60년 70년대도 아닌데 지금도 선거철 되면은 그냥 우리 동네는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죠. 봉건사관이라는 건 뭐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왕권 시대에 우리 충효라는 정신은 이 왕권 시대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관 정신이에요.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집안의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전투적 태세를 갖춰야 적으로부터 내 것을 뺏기지 않고 나의 가족의 안녕을 지킨다라는 데서 출발한 게 효사상이에요. 효사상이 커지죠. 부족국가 뭐 이런 국가 체제를 가면서 그래서 충의 사상이 만들어 연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효는 하나라고 하죠. 충신을 구하려거든 효자 가문에서 구해라. 충신이 되어서는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으면 더 큰 효가 없다. 근데 요즘은 그런가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충효 사상에 의해서 나를 버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많이 희석이 됐잖아요. 내가 먼저지 부모가 먼저 아니다라고 요즘 신세대들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화북지방에 해서 중국인이나 만주족, 몽고족, 동이족, 동이부족을 다 이민족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 봉건사관인 거죠. 내가 왕으로 모시는 사람만 그 작은 바운다리 구역에 있는 나를 소속감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동이족은 동이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민족 하나만 우리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하고 전쟁을 하지만 그들도 우리 민족이라는 거. 만주족이라든지 더 동북지방에 사는 그 민족들도 우리가 통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이고 뭐고 다 빼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봉건사관에 갇히게 되면 매일 우리는 두드리고 패고 싸울 수밖에 없죠. 왕은 자기가 통치하지 않는 다른 부족은 같은 민족일지라도 이민족씩 하는 거잖아요. 왕가 중심의 좁은 역사관으로 국수주의나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동북아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고조선 부족, 동이 부족을 후예들은 모두 우리 동질 민족사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 교과서나 역사가들은 다 원수잖아요. 없애야, 전부 죽여야 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좀 제가 좀 문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우리가 넓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래의 민족사를 무시하고 화족, 중국 족속을 왜곡된 역사에 의존하는 4대 사상을 말합니다. 고구려 김무시계, 조선시대, 연호를, 고려나 조선은 연호를 다 이 중국의 연호를 썼어요. 개중에 어떤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조선 연기를 썼지만 이런 것들이 스스로 모아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중국 다음에 2등 족속이야. 여기에 만족한 거죠. 요거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조선 민족의 사료를 무시하고 중국 족속의 사료 중점적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 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발해사 민족사의 정통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신라사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발해사는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했다. 그런데 발해라는 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선생님들? 예, 배웠어요. 이해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한반도 남부, 발해는 한반도 내보다는 더 이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라 역사책에서는 배웠어요. 배우긴 했겠죠. 그러니까 발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역사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발해는 한반도 바깥에 나라다. 짧게 참고 정도가 페이지 반 정도 우리 그것만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응원함을 키우지 못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의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이 김부식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통일 신라 시대에 안 그래요.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해서 신라와 발해를 한 시대로 봐요. 요거는 중국의 압박으로 우리 민족의 폐쇄성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제국주의 사관, 침략주의, 힘센 놈이 장땡이야. 그 생각이에요. 그리스 로마 일의 침략주의를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정복문화, 서양 문화의 원천인 거예요. 말 안 들어 힘으로 그냥 멸하는 거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약소국을 무력 식민지화하여 식량과 자원을 수탈하는 야만주의. 우리가 미국을 제국주의 야만주의라고 하면 저 새끼 간이 빨개 이 새끼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정서가. 자,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어요?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점령하는 걸 반대한 입장에서 도와준 거지. 그리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소비에트, 러시아도 제국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약탈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분단이 된 거예요. 제국주의의 이해 충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만 보고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흑백 놀리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대 개혁이 우리는 제국주의 사과는 침략을 문화 수준을 높이는 개화와 근대화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고종은 우리도 황제국을 표방했어요. 제국주의 사관에 의해서 야 우리도 황제국이야. 청나라 너네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우리를 동등하게 대접해줘.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개화만 되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극단적인 시각까지 나타났어요. 조선시대 때. 대책 없는 문호개방, 망국을 재촉한 민황후. 우리가 민비 그러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일제에 의해서 민비가 된 거예요. 왜? 고종이 황제국을 표방했는데 왕비라고 하면 안 되죠. 황비인데. 개방 정책과 일제 세력을 등에 업고 개화 정책을 시행한 김옥균 일당의 개화당 정변 등이 그러한 예다. 우리도 인류애를 요즘도 인류애는 무시하고 무력과 물질 만능 세력을 추종하는 집단과 사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나 돈만 있으면 장땡이잖아.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 권력의 목적이 있는 거지 민중의 안위가 목적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느 한쪽으로 쫓아다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MZ 세대들은 전부 세계화 사고에 의해서 내 실력이 국제로 다 뛰쳐나가잖아요. 국수주의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안 한다. 나의 영화를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내 나라 면허도 없고 외국인은 없고 외국에 유학 가면 머리가 좋아서 가죠. 들어오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일제 식민사관 이거를 빨리 깨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일제 근대화론. 야, 일본 애들이 철도를 아주 했잖아. 시멘트 공장 해줬잖아. 비료 공장 세워줬잖아. 그게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건설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탈하는 도구로서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조선 사회가 썩었어. 그러나 우리 조선 사회가 그렇게 무지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일본보다도 전기를 2년 앞서서 수용했던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고가 고착됐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근대화됐다? 아니에요. 시달리느라고 발현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원의 찌들은 역사학자, 정치법적 모든 분야의 부의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청산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무릎을 꿇고 나치주의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도 이제 됐어 그만 해도 사과하고 무릎을 하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일제가 물러가고 어떤 남북 이념만 갈라지지 않았다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었어요. 48년도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김웅진이라는 이 화성 갑구 국회의원이 제정 발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일파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는 이 시점에 친일 몰입애들, 경찰, 군인 출신들이 이승만하고 나서서 그 사람들을 가둬둔 사람 다 풀어주고 그 반민족 행위 처벌 그거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총하고 칼로 경찰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그것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아주 극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자기 권력을 박정희도 남로당 공산주의였어요.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다시 데려간 거예요. 박정희가 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어떤 군부가 수립했다? 아니에요. 그 이승만 정권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박정희 군부가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의판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승만이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그 사건 건건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정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공산당을 척결을 해야 했던 거예요. 누구랑? 친일 잔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조작된 우리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 4대 사관인데 우리 개신교 갖고 계신 분들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처하기는 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어요? 1910년대에 들어왔어요. 1900년, 그러니까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1900년대 들어와서 물론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감리교, 장로교. 왜 우리나라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했을까? 일제강점기 때 미국은 남과 북이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통일된 힘이 충돌을 하잖아요. 으르렁 되잖아요. 그래서 쿠바를 놓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요. 스페인 군대를 물리쳐요. 이제 미국은 힘을 해외 식민지 확보에 쏟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미 중국이나 조선, 서유럽 국가들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을 스페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 스페인 만만한 거예요. 왜? 쿠바를 물리쳤잖아요. 쿠바에서 스페인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은 일본을 거점으로 일본과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너희는 조선을 식민지화해. 나는 필리핀을 식민지화할게. 가스라테이프트 비밀 협약이 맺어지는. 그렇지만 미국은 조선을 일본에게 영원히 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영악하잖아요. 1차, 2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왜? 러시아가 남진, 태평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일본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하고 러시아는 처음에 관계가 좋았어요. 왜요? 캐나다를 통해서 영국이 태평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이런 국제적인 알력에 의해서 영국은 1905년인가 4년에 거문도를 점령을 했어요. 무단으로. 그거는 뭐예요? 러시아 남진하는 걸 거문도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은 무기와 전함을 영국에서 수입해오고 양여받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남과 북에 있는 감리교, 장로교 4개의 교단이 우리 팔도를 양분을 해서 성교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주로 북한 쪽으로, 감리교는 남쪽으로. 물론 이 전라도 일부는 장로교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던 장로교단이 대거 남하를 하면서 이 서울 장안에서 이북 사람들과 합심해서 장로교가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원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가면 밀가루라도 한 대 얻어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신문물을, 의술을, 학교를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토대였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우리가 현실을 알게 된다면 또 3.1 만세운동에 천주교는 왜 참여 안 했어요? 병인 박해, 1866 병인 박해에 그들은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절대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요, 당부 때문에 그랬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제일 나약한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종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종교의 특성이 그럴지인데 우리가 종교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 문화의 현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종교활동을 못해요. 1894년에 동학농민난을 청나라와 일본이 진압하겠다고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은 이거 외국의 힘을 우리가 불러들이는구나. 그래서 강화를 해요. 우리가 이제 동학난 끝났어. 일본, 청나라 나가.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의해서 텐진 조약은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을 간섭할 때 서로 상호 통보 협의하는 이미. 그래서 우리 조정에서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해요. 동학을 진압하겠다고. 청나라가 오면서 일본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청나라 군대 보내? 그럼 우리도 갈래. 이렇게 해서 청일 전쟁이 1894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학난을 진압하려고.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동북아의 힘을 키운 거예요. 러시아가 보니까 요것들이 지방할 만한 나라가 자꾸 러시아의 똥침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도 그랬고 기습, 선전포고 없이 우리 남양만 풍도 앞에서 그냥 섬의 뒤에서 숨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4년도에도 인천항과 여순항, 산동의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류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동시에 인천항, 여순항에서 러시아 극동함대를. 그러니까 극동함대 무너졌잖아요. 영일 동맹에 의해서 미국하고 일본 동맹에 의해서 이 우리 한반도 주변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위에가 발틱 해잖아요. 러시아 발틱 함대가 지중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인가요? 거기 나오려고 했는데 영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 식민지였기 때문에. 야 너네 통과 못해. 왜?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지중해를 나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9개월 만에 한반도 연안에 오는 거. 무작정 달려왔겠죠. 그런데 기습에 의해서 러시아 극동함대가 또 격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로 도망간 돈스코이 호가 보물선이라고 우리 매스컴을 빵빵거리던
그래서 울릉도의 돈스코이호를 러시아가 일부러 자침을 시켜. 그래서 그 보물을 찾는다고. 근데 그 보물 찾아도 이 선박은 우리나라의 영해에서 좌초되었어도 하나의 영토 개념을 갖잖아요.